오늘 어떤 종목들이 올라왔을지 또 우리는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지 두 분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가람 매니저와 함께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죠.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팀장님 오늘은 또 선물 포장지 같은 옷을 예쁘게 입고 오셨네요. 네, 선물 같은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연말이니까 선물 같은 또 종목. 예? 연말이라서 네, 예, 크리스마스 좋습니다. 기대해봐야죠. 옷과 함께 또 선물 같은 종목도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을 대량 매수했을까요? 종목 상위 탑5 종목들 보도록 하죠. 네, 오늘 외국인이 매도하는 와중에도 러브콜을 보낸 종목들이 있었죠. SBI 인베스트먼트, 대한전선, K사인 그리고 KB금융 등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저희는 날이 추워졌으니까 배당 매력을 겸비한 KB금융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견조하게 올라와주던 KB금융이 오늘은 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연말엔 은행주라는 공식이 맞아 떨어질지 두 분의 의견 체크해 보도록 하죠. 네, 첫 종목부터 갈렸습니다. 이런 배당주들이 팀장님 고금리에는 매력이 없다라고 하더니 올해도 또 연말 배당주 투자가 유효하겠습니까? 네, 저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 고금리 시대라고 하더라도 예. 일단 배당 성향이 약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6에서 8% 수준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그 기대감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번 주에도 제주은행을 가지고 왔을 때 금융지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그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정부에서 예대마진 부분에서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고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에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금융주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적도 굉장히 견조한 편이라고 보고 있는데 금리 인상 기조가 나오게 되면서 실적 개선세가 나오고 있고 예대마진이 확대하는 부분이라든지 이익 증가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되면서 배당에 대한 매력도도 더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배당률도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물대에 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접근하시기에도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B금융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매니저님은 스탑 의견을 주셨어요. 네. 이유가 뭘까요? 실적도 지금 좋게 잘 나오고 있는데요. 다 좋아요. 예. 네, 다 좋은데 이게 지금 미국에서도 어저께 금융주가 잘 못 갔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약간 좀 미국 쪽으로 따라가는 흐름도 있고 사실 이게 연말 앞두고서 좀 시세가 좀 많이 나와줬다면 뭐 키위금융도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가지고 더 좋은데 항상 문제가 뭐냐면 배당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서 배당주들의 매수는 잘 들어오거든요. 연말에 잘 들어오는데 문제가 이제 그 배당을 받고 난 그 이후인 것 같아요. 그 실제로 지금 외국인들 매수세가 조금씩 이어지다가 약간 매도도 같이 섞여 나오고 있고 기관들도 지금 매수세가 크게 안 몰리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이런 금융주에 대한 매력도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배당을 받고 난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럼 배당만큼 주식이 올라가서 그다음 배당을 받은 다음에 주식도 수익을 내야 되는 건데 예. 실제 배당만큼 과연 이 주식에 대한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본다면 잘못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배당은 받았는데 주식을 손실 처리를 해버리면서 오히려 배당을 받고 난 다음에 수익이 아니고 손실로 나올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일단 금융주 같은 경우는 정부 규제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태에 있으니까 일단은 좀 좋게는 보시되 약간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판단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인 KB금융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은 어떤지 기관의 픽 페노션 체크해 보도록 하죠. 페노션이 한질칼 지분 5%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업계에서는 좀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죠.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지 두 분의 의견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노션도 갈렸습니다. 이번에는 고스탑 이렇게 반대로 갈렸는데 팀장님은 왜 X를 주셨을까요? 지금 최근에 이 인수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이 돈을 벌었으면은 주주들에게 배당을 해라라는 보유자분들의 말도 있던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보수적으로 보실까요? 일단 본업적인 부분에서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죠. 일단 전반적 인수라든지 관련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지금 조금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지금
차익 매물이 나왔을 때 눌림목 매수해서 좀 접근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후반그룹이 가지고 있는 한진칼 지분 약 5% 정도 확보를 했는데 사실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9년에 그 배당을 실시했을 때 시가 배당률이 약 0.64%, 그 정도는 거의 미미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배당이라는 거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단기 순이익이 좀 잘 나와야 되는데 실적 같은 면이라든지 관련해서 좀 잘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배당이 좀 나아지게 돼서 좀 물음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나리오를 좀 그려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 되면 페노션이 말하는 이제 단순 투자 목적이다라고 한 건 좀 사실 의문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런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그렸을 때 기대감이 상승한다면 좋게 나오고 있지만 사실 부담스러운 부분은 본업적인 부분에서 좀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BDI 지수 같은 경우를 봤을 때 부담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해상운임 지수도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가 나오고 있고 통상적으로 BDI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저하고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BDI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보다 약 40% 정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중국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지만 생각보다 그 효과는 나오지 않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시황을 반전시킬 만한 특별한 요인은 없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여전히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눌림목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눌림목 접근이 유효하다. 본업에 대한 부담을 말씀해 주셨는데 매니저님은 부담 없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실적이 잘 나오긴 했죠. 그렇죠. 근데 뭐 지금 사실은 원래 본업만 보게 되면은 페널션이라는 종목을 살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지금 본업 자체가 아직 뭐 업황이 턴 어런됐다거나 뭔가 좋아지고 있는 모습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미국의 페데스라는 기업을 보더라도 경기 침체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화물 무동량이 많이 줄고 있다. 그렇죠. 자기들도 약간 좀 위험하다라고 했던 발언이 있었을 만큼 지금 운송 쪽이 별로 안 좋은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수급좀 보게 되면은 이 사모펀드에서 굉장히 많은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고 투신도 그렇고 지금 기관들이 연이어서 많이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어떤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뭐 오늘 한지칼과 조금 별개의 이슈인 것 같고요. 뭔가 지금 BDI 지수를 보더라도 사실은 올라오고 있는 구간은 아니고 아래에서 횡보하고 있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조금씩 뭔가 돌리려는 듯한 움직임들은 좀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약간 타이밍이 묘한 게 리오프닝 종목들이 올라오는 지금의 구간에서 같이 올라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중국 쪽에서 이제 경제적인 활동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한다면 그때 이제 무동 물량, 결국 운송 쪽이 다시 한 번 더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말고도 이제 다른 쪽도 이제 철광석이나 이런 것도 좋아지게 된다면은 결국은 페널션이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놓여져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뭔가 바닥을 잡아놓고 옆으로 누워가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중국 쪽에서의 모습이 진짜 좋아지기 시작을 하고 실제 운송이 많아지기 시작을 한다면은 그때 이제 BDI가 올라갈 수가 있는데 뭔가 BDI가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전에 아래에서 미리 담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본다면 지금 자리에서는 뭐 단기성이라기보다는 조금 긴 호흡을 가지고서는 한번 접근해봐도 뭐 괜찮은 재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페노션은 그 의견을 들었습니다. 네. BDI 지수에 대해서도 두 분의 시각이 다릅니다. 해운 업황이 좀 회복이 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잘 보면서 대응을 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 다 의견이 갈렸는데 마지막은 어떨까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사들인 대한항공 보겠습니다. 최근에 수급이 좋았죠. 오늘은 또 4% 넘게 오르기도 했는데요. 대한항공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두 분을 통해서 전망해 보겠습니다. 고! 네, 대한항공은 두 분 다 고를 주셨어요. 저도 대한항공은 오를 주고 싶습니다. 지금 뭐 리오프닝 여행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저도 여행 가고 싶어서 오를 드리긴 그쵸? 했었는데 전 예. 세계적으로 지금 리오프닝 기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정부에서도 지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에 대한 기대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예. 이르면 내년 1월 그리고 늦으면 내년 3월이라고 발표를 하다 보니까 만약 풀리게 된다면 리오프닝 관련 섹터 전반적으로 힘을 더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을 포함해서도 전 세계적으로 힘을 받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11월 말부터 그 완화 기조가 나오고
나오고 있는데 상시적인 봉쇄라든지 시설 격리 그리고 PCR 해제가 나오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 백신 목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수치를 제시를 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여행 섹터 그러니까 리오프닝 섹터 같은 경우를 봤을 때 관광객이 얼마 돌아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관광객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일본 하늘길도 열리고 있고 중국에서도 관광객이 돌아온다는 구조로 봤을 때 섹터 내 긍정적인 업황은 좀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기존의 해외 직항 노선도 계속 확대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4분기 같은 경우에도 일본 노선 확대라든지 관련 부분을 봤을 때 긍정적으로 보여질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예전에는 그 화물에 대한 부분이 좀 컸었는데 의자를 떼고 화물을 실으면서 화물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크게 나왔지만 이 부분은 좀 감소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코로나 재확산이 된다면 좀 불투명성이 좀 있을 수가 있겠다. 그리고 여객수 같은 경우에는 2019년 대비했을 때 아직까지 30% 수준밖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은 존재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리오프닝이 확산이 되고 이 기조가 계속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섹터 내에서 기대감은 계속 나오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팔로우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중에서도 항공주를 보게 된다면 대한항공을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사실 리오프닝 섹터를 보게 됐을 때 저는 사실 항공보다는 카지노라든지 엔터 같은 실적이 실질적으로 찍히는 섹터를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이저님도 이번에 여행 계획 있으신가요? 일본 갑니다. 언제 가십니까? 크리스마스 때. 부럽네요. 크리스마스에 일본이라니. 네, 크리스마스 때 일본을 가서 네. KFC 치킨 먹을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제 주변에서도 정말 일본을 많이 가고 또 멀리는 또 괌까지도 가더라고요. 그렇죠. 어떨까요? 그럼 이제는 여행도 좀 편하게 가면서 항공업계를 좀 긍정의 시각으로 바라봐도 될까요? 여행도 여행이고요. 사실 저건 좀 제 화면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달러 원 환율 자체가 올라가는 게 항공업계한테 별로 안 좋은 영향인 건데 그쵸. 특히나 아시아나항공도 안 좋은 거고 대한항공도 달러 원이 올라가는 자체가 별로 좋지 않은 게 보통 항공기를 사온다기보다 약간 리스 형태를 많이 하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별로 좋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달러 원 환율이 다시 내려와줬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많이 완화가 되어줬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원유입니다. 지금 원유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 제트유, 결국 항공유가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 최근에 원유 유가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트유에 대한 부담감도 조금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뭔가 악재적인 요소가 많이 좀 해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뭐 화물뿐만 아니고 여객까지 다 회복을 해준다면은 아마 이제 실적 같은 경우도 다시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는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 같은 종목들은 이제 좀 고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두 분 다 고의견을 주셨어요. 오늘 항공주가 거의 다 잘 갔어요. 제주항공도 잘 가고 진에어도 뒤를 쫓고 또 시청자분들도 아시아나항공보다는 대한항공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왈가왈부를 많이 하시는데 메이저님은 LCC 그리고 대형 항공사 중에서 어떤 쪽을 좀 더 좋게 보십니까? 변동성을 보신다면은 당연히 저가 강세를 받는 분이 그쵸. 맞고요.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합병 이슈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얼마 전에 합병의 영국 쪽에서 승인 나오면서 아시아나 IDT가 굉장히 크게 올라갔었고 LCC가 많이 올라가졌는데 실제 이번에 여객계 이제 여객 이제 회복된 거를 보게 되면 제주항공이 가장 많이 회복을 좀 크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4분기에 이러면은 얘네 다시 한 번 더 실적 올라오는 거 아니냐 이런 코멘트가 많아지고 있고 LCC의 가장 큰 문제는 재무적인 리스크가 가장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데 제주항공은 최근에 유상증자 발표를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나올 악재가 없다라고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무적인 리스크도 당분간 나올 건 없고 그다음에 여객도 회복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LCC에서는 제주항공이 가장 크게 올라오고 그다음에 진에어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변동성을 노려본다면은 LCC를 보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고 조금 안정적인 거를 본다면은 LCC는 아무래도 언제든 나올 수 있는 재무적인 리스크가 있고 실제 실적이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거 보신다면 대한항공이 맞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좀 재미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LCC로 단기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최근에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고 또 크리스마스에 일본 가는 분도 계시니까요. 항공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그래도 긍정의 시각을 보유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고엔스탑을 통해서 종목별로 전략도 세워드렸고요. 내일은 이 중에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두 분의 의견 통해서 정리해보도록 하죠.
두 분이 직접 꼽은 내일장 관심주는 페노션 그리고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을 저희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봤는데 역시나 아시아나보다는 대한항공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뭐 일단 항공주 중에서는 그나마 앞서서 굉장히 설명 잘 해주셨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는 대한항공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예. 리오프닝 섹터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팔로우를 해야 하는 섹터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리오프닝 기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좀 더딜 수는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조가 계속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지금 매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격적으로 하시기보다는 박스권 내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5,000원에서부터 26,000원 사이로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2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3,500원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대한항공 28,000원의 목표가 23,500원의 손절가를 잡아주셨고요. 매니저님은 페노션을 또 탑픽주로 고르셨습니다. 네, 사실 뭐 오늘 종목 중에서는 엄청 메리트가 있다라고 싶은 종목은 많지 않았는데 그나마 좀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이 덜하고 앞으로의 약간 비대 지수가 회복을 한다면 반드시 네.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또 페노션이고 최근에 와서 기관 매수가 많이 쌓여져 가고 있기 때문에 페노션은 좀 부담이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요. 최근에 지금 이제 5,500원과 5,750원 라인 때문에 넘어가지게 되면은 한 번 더 올라갈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뭔가 증시가 좀 풀려진다면 결국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 올라갈 수가 있는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고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뭔가 엮여져 있는 것 같으니까 페노션은 좀 부담이 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매수를 해본다면은 매수가 부담이 없기 때문에 뭐 시초가 정도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목표가는 뭐 높게 잡긴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짧게 6,000원 정도, 그다음에 손절가로는 5,000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노션에 대해서는 목표가 6,000원, 손절가 5,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우리 이가람 매니저님 또 오늘 밤에도 또 열심히 무료 방송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함께 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내일이 우리나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고요. 그다음에 금요일 날도 물가 지표가 시작돼서 다음 주까지 생산 CPI와 FOMC까지 이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거를 노려봐야 좋을지 지금에선 단기 대응이 좋으냐 아니면 지수 관련 종목이 좋으냐에 대한 선택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에 대한 내용들,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뭐 테마성 이슈거리가 뭐가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9시 40분에 유튜브에다 이가람 검색하시면 그 공개 방송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유튜브에 9시 40분에 유튜브에서 이가람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주시는 이가람 매니저의 무료 방송에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엔스탑 함께 하셨던 분은요. MBN골드 이가람 매니저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